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아주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가끔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신세기 백화점 부사장이 자기 유튜브 글에 달파멸콩 글을 썼습니다. 달파멸콩. 이제 이 시대를 비유해서 쓴 거지요. 달은 달걀, 파는 파, 멸은 멸우치, 콩은 이제 콩인데 달파멸콩을 빨리 발음하면 탈파멸공이 됩니다. 탈파는 좌파를 벗어나서 멸공 공산주의를 멸하자. 그 이제 달파멸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썽이 나가지고 정치계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면서 달걀, 파, 멸우치, 콩을 사서 오는 겁니다. 자, 좌파를 멸하고 공산주의를 멸하자. 공산주의를 멸하자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뿌리 뽑자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3번이나 쐈습니다. 1월 5일 한 발 쏘고 11일 한 발 쏘고 아마 어젠가 오늘 또 쐈는데 이 보통 미사일이 아닙니다. 마하 10이라 그러면은 음속의 10배, 이 음속의 10배 되는 고속 미사일을 쐈는데 마하 10이면은 북한에서 거기에 소형 핵무기를 앞에 달아서 서울에다가 쏘면은 1시간 만에 서울에서 터지는 거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 혹자는 그 뒤에 중국이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화풀이로 북한하고 짜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하고 스타벅스 커피점하고 서로 관계 있는가 봐요. 신세계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니 스타벅스를 안 사 먹어야 된다. 어떻게 달파멸콩하는 그런 기업에 스타벅스를 사 먹어서 되겠는가. 그래 운동이 일어나서 시끄럽습니다. 나는 그 달파멸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우리 둘의 식구들 전부 데리고 저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 신세기 백화점이 어디 있냐 내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의정부역 앞에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부 스타벅스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거기 백화점에 가서 달걀 사고 파 사고 멸우치 한 포 사고 콩 사가 오자. 우리 식구들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달걀이 있는데 또 사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재밌지 않냐? 응? 사가지고 누 주더라도 우리가 달파멸공 스타벅스 거기 불매 운동 한다는데
우리도 가서 또 사 먹어줘야 거기 신세계가 살아날 거 아니냐. 우리 그 말하면서 웃었는데 그냥 웃고 끝낼 게 아니라 내일은 모처럼 이번 주에 우리 행사가 끝났습니다. 식품공장 기공 예배도 드렸고 또 금식 행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월요일날 놀기 삼아서 내가 한번 쏠게. 한번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한번 한 잔씩 하고 그러고 메르시도 사고 콩도 사고 우리가 한번 멋지게 놀자. 그래서 두레마을 식구들이 지금 영어로 말해서 익사이팅 해 있어요. 응? 여러분 참 재미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10일 날 미사일을 쏜 것이 거기 마하 10이라 그럽니다. 음속의 10배니까 뭐 빠르지요. 거기 뭐 북한에서 또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북한에서 쏘면 뭐 1분 만에 서울에 터지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미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미사일을 북한서 쐈는데 태평양 쪽 항구 시애틀이니 샌프란시스코니 이 태평양 쪽에 있는 항구에 접한 비행장들은 15분간 비행기를 안 뜨게 했어요. 혹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 내 생각에는 나는 워낙 뭐 아마추어니까 잘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좀 쇼하는 게 아닌가. 아직은 거기까지 갈 능력이 아닐 텐데 뭔가 일을 꾸미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어제 일반 신문에 나지 않는 특별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틀 전에 미국의 그린베레 특공대가 있습니다. 빵모자 같은 모자 쓰고 특공대입니다. 그린베레는 한 번 뜨면은 반드시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특수부대인데 어제 그제 그린베레 미국 본부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본부가 있는데 일개 대대면 한 500명 됩니다. 그린베레 일개 대대 500명이 특수 비행기를 타고 항구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군산항쯤 도착했겠지요. 군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린베레 500명이 그 특공대가 한국에 왜 올까? 우리가 참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지요. 응? 나는 간단합니다. 난 뭐든지 간단하게 생각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마하 10이나 되는 그런 서울에 1분 만에 도착하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나. 나한테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간단하지. 그 뭐가 간단합니까? 미국, 일본, 한국 자유우방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모든 기술을 합쳐서 선제 공격을 해서 미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난 항상 선제 공격입니다. 낌새가 있으면은 미리 때려버리면 되지. 요새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국방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무기 창고에는 무기가 많이 있다. 괜히 조심하라고 북한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데
요새 특수 비행기가 스텔스 비행기라고 오산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떠서 북한에 가면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스텔스 비행기가 북한에 마음대로 제 집 지나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스텔스 비행기가 북한에 떠서 특수 장치를 발사하면은 북한의 모든 전산 기계가 20분 안에 중단돼 버립니다. 전부 마비돼 버리는 거이지요. 그러고 고속 폭탄을 북한의 군사기지에 떨어뜨리면은 700군데 요지를 때려야 될 곳을 다 표시해 놓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2시간 안에 북한은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불안해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런 거는 막을 수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 두레말 식구들 전부 데리고 의정부 가서 신세계 가서 달걀 사고 파 사고 멸치 사고 콩 사서 다 잔치 한번 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한 폼 잡고 사람들한테도 스타벅스 갑시다 좀 선동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나라가 뒤숭숭할 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2022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이민년입니까? 무슨 해라 그럽니까? 호랑이띠, 뭐 임인년이라는가, 뭐 임진년이라는가, 호랑이띠다 그 말이지요. 금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랑이 노릇을 하느냐, 호랑이인데 잡아 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요. 설마 우리가 호랑이인데 잡아 먹혀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시아에서 호랑이 노릇을 해야지요. 우리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이라는 지리 선생이 있었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참 훌륭한 책을 발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일본의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1927년 1월 달에 동경 변두리 하숙집에서 조선 성서연구회 이런 모임을 20대 유학생들이 7, 8명 모여가지고 조선 성서연구회를 만들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호가 뭐냐 하면은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조선이지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는 아니다. 일본군이 700만인데 우리 어떻게 무력으로 통일하겠냐? 외교로 했나? 외교. 근데 김교신 선생은 성서로 했나? 성서. 성서의 진리로 통일해야 된다. 성서조선 운동이지요. 성서조선 운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양정중학교 교사로 왔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가 합쳐 있을 때니까 이제 5년제 중고등학교가 중학교라 그러지요.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으로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절반은 지리 가르치고 절반은 민족 정신을 깨우치는 거지요. 학생 한 명 중에 문 앞에 보초 세워놓고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신호해라. 누가 뭐 문 똑똑 두드리면 또 지리 체계에 어떻고 그러고
내가 연락이 없으면 우리 민족 정신을 깨뜨리는데, 옛날 고구려가 중국 깔아뭉개던 이야기,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돌파하던 얘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반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대륙에 붙은 토끼다. 그게 조선을 비하하는 거지요. 대륙에 붙어서 겨우 숨쉬고 있는 토끼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토끼라고, 저 한경도 백두산 꼭대기는 토끼의 뿔이고, 저 포항 앞에 거기는 토끼 꼴이고, 제주도는 토끼가 똥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교순 선생님 말도 아니다. 눈이 삐냐? 왜 토끼냐? 호랑이다, 호랑이. 응? 백두산에 한 발 벌치고 한 발은 저기 두만강에 걸치고 으르렁대고 있는 호랑이다. 때만 기다리는 호랑이다. 호랑이 잘못 건드리면 호랑이 밥이 되는 기요. 그러고 저 해남근 호랑이 발이고, 저 제주도는 호랑이 꼴이고, 호랑이를 조선 반도에 그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뿌렸어요. 일본 경찰이 그걸 또 압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재밌습니다. 우리 호랑이 금년에 호랑이 했지요? 나는 뱀띠입니다. 뱀띠. 여러분 다 띠가 있겠지요? 호랑이 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느냐? 호랑이인데 잡아 먹히는 밥이 되느냐? 중요한 거이지요.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 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건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끼고, 6.25 전쟁 때 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12만 군이 탱크 내세워가지고 들이밀고 나오니까, 그 빌리그레함 목사 있지요. 미국의 부흥사. 미국 빌리그레함 목사는 대통령에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 소리 듣고 밤중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한테 전화했어요. 카카, 지금 북한 공산군이 남한을 침공했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제일 신실한 코리안이, 그 크리스찬이 남조선에 사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알겠어. 그 녀석들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유엔군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지요. 여러분, 그 러시아가 멸망할 때, 소련이 멸망할 때 미사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련이 망할 때 소련에 핵무기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요. 7,200개. 소련이 핵무기 7,200개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지요. 북한이 지금 한 60개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핵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금년 1월 달에 김정은이 국민들 앞에서 내가 참 국민들 앞에 흰 이밥에 고깃국 먹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하던 소리요. 흰 이밥, 북한 말로 쌀밥이 이밥이지요. 흰 이밥에 고깃국 먹이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픕니다. 남한은 벌써 경제가 부흥돼 가지고 쌀 빼느라고 야단인데
북한은 이밥에 고기 못 먹여가지고 그 김정은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부 강제 수용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뭐 마하10 미사일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09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바빠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서 페이지까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가는데 뭐 창세기부터 더듬으니까 뭐 예배 마칠 때나 예레미야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해요. 금년은 성경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갑니까? 기도로 가지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큰일이 나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 재난, 뭐 마하10 미사일 핵무기가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주시고 희망찬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다. 뭐 북쪽에 뭐 핵무기 미사일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한반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올해는 부르짖는 해가 됩시다. 세상적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와서 듣고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 섣불리 말씀해놓고 실천 안 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2020년에 이 나라를 세워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5단계 우리나라가 세계 우뚝 선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계는 성공적으로 거쳤습니다. 이걸 한강의 기적 그래요. 2단계를 더 나가야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 발전하는 겁니다. 3단계 거친 건 뭐이냐? 산업화, 둘째 민주화, 셋째 정보사회화. 거기까지 왔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한국민 상대로 여론조사 했지요.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지요. 미 군정청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기 원하나 민주주의 하기 원하냐
그걸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78%가 공산주의 하자고 나왔어. 공산주의. 하도 일본에 눌리고 지주들의 등살에 눌려가지고 소작인들이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공산주의는 지주를 몰아내고 평등하다니까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어요. 미국이 놀래버렸습니다. 그러고 박헌영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저 충청남도 예산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잘했으면 월남에 호지명 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한테는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78% 지지하니까 공산당 당원만 100만이요. 100만. 공산당 100만 당원을 데리고서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이승만을 찾아갔어요. 박헌영이. 우리 당원이 100만이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이 돼주시오. 이러니까 이승만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철두철미한 자유민주주의,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주 사상이에요. 이승만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하고는 같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막 이승만을 공격하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박헌영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그때 미국 정군이 언제 왔냐면 1945년 9월 2일 들어왔어요. 해방은 8월 15일 됐는데 9월 2일 돌아보니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표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차지해가 김일성 천지가 되고 하니까 미국이 일본군 접수하려고 왔는데 벌써 딴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전부 인정 못한다. 우리가 한국 국민의 뜻을 다시 살펴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 기존에 그걸 다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78%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공산당이 박헌영이 뭘 실수를 했느냐? 자기는 대통령 된 걸로 생각했지. 100만 명 당원이 있고 국민의 78%가 지지하니까 조직을 강화하고 남한의 경제가 막 흔들려야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위조 지폐를 만든 거예요. 우리 뚝섬에 가면은 정판사란 일본 시대에 돈 찍어내던 인쇄소가 있어요. 그걸 사들여 가지고 일본 시대 조선 돈 찍던 기계가 있었어. 그것까지 사들여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낮에는 인민일보, 공산당 신문 찍고 저녁에 직원들 다 보낸 뒤에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 밤새 돈 찍은 거예요. 새벽 되면 한 차씩 돈 실은 차가 전국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전국에 가서 돈 뿌린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고 자기들은 당비로 쓰고 하니까 좋잖아요. 이 미국 군정청에서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조사해보니까 이 발각난 거예요. 밤에 돈 찍는데 기습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잡았어요. 근데 그 주무자가 박헌영이 드러나니까 미 군정청에서 체포령이 내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행상 한 평짜리 관에 들어가가지고 열에 쪽을 씌고 와서 파주로 가가지고서는 관에서 나와서 북한으로 탈북했어요.
아주 역사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위조 집회 안 했으면 우리 공산화되는 거예요. 응? 나는 내가 30살에 청계천 넉마주의 할 때 그 뚝섬이 내 나와바리요. 넉마주의 구역이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응? 저 돈 찍다가 완전히 들통났구나. 그 공산당 인기가 팍 떨어졌네. 야, 이거 뭐 평등한 줄 알고 따라갔더니 이거 뭐 가짜 돈 찍어가지고 형편없구나. 야, 이승만 밀어야 되지 안 되겠다. 이승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기구나. 공산당은 안 되겠네. 그래서 이승만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이해가지요? 이승만이 건국을 했는데 그 이승만 말기 때 1960년대에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961년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38은 24, 3배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4.19 데모 후에 대학생들이 북으로 가자, 남북이 합치자. 청년들은 순수하잖아요. 남북이 합치면 북한은 240달러고 우리는 80달러인데 북한 경제에 우리가 휩쓸리지요. 막 날아가요. 초등학생도 데모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4.19 때는 담임 바꿔달라고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5.16이 터진 거예요. 1961년에 5.16 군사혁명 박정희가 등장한 거예요. 박정희 등장해가지고는 경제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해외 개방 무역 정책을 쓰니까 그 5.16 군사혁명 주체들도 민족주의라 북한처럼 자주 경제합시다. 민족 경제합시다. 이러니까 박정희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어요. 군인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경제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자. 뭐 이병철 이런 회사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민족 경제해야 될까, 해외 수출해야 될까.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각하, 장군님, 좁은 땅에 자원은 없습니다. 사람 입밖에 없습니다. 뭘로 민족 경제합니까?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야 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옳다. 해외 개방 경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달러 한 제가 1964년이요. 4.19 5.16 군사혁명은 1961년 3년 만에 1억 달러가 됐어. 1억 달러. 그 12월 31일에 1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날이 수출의 날이요. 지금도 수출의 날 들으셨지요? 그 1억 달러 된 날이 1964년 10월 30일이 수출의 날입니다. 그 뒤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딱 30년 되는 94년에 1,000억 달러가 됐네. 30년 만에 수출이 1,000배 늘었어. 그런데 처음에 수출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공장 세울 돈이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케너디한테 돈 좀 빌려주시오. 원조 좀 해주시오 하니까 케너디가 박정희를 되게 싫어했어요. 군사 쿠데타 했다고. 군인이 그렇게 정치하면 되냐? 돈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돈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바카야로, 응? 우리가 뭐 돈 빌려주겠냐? 안 빌려줬어요. 산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똑똑한 청년 10명씩 뽑아가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선진국에서 배워야 된다. 독일에 유학 가서 기계공학 박사 받아온 청년이 있었어. 불러다가 독일에 뭐 원조 얻을 수 없겠냐 하니까
예, 우리 박사학위 클래스메이트 중에 정부에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달러를 줘가 독일 보냈어요. 가서 자기 스승한테 가서 스승님, 우리나라가 일어설락 하는데 원조 물자가 돈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장관 만나고 오더니 다른 길은 없고 파독 광부 간호사를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은 그 사람들 월급을 보장해서 돈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파독 광부 간호사가 간 겁니다. 보증으로 간 거예요, 보증으로. 뭐 한국이 그때 뭐 다 적자니까 미국 원조 물자 가지고 뭐 나라가 경비의 80% 쓰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가난하기로 세계 꼴찌의 2등이야. 뭐 아프리카 뭐 앙골라인가 거기가 마지막 우리는 꼴찌의 2등이야. 그 나라 뭐 돈 빌려 주겠습니까? 그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면 그 사람들 보증으로 월급을 타니까 돈 빌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광부 뭐 3,000명, 간호사 2,000명인가 보내는데 그때는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광부를 보내는데 3,000명 뽑는데 지원은 4만 명, 4만 5천 명. 뭐 대졸, 뭐 고졸, 직장이 없으니까 간호사 뽑는데 몇천 명 오는데 몇만 명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일 가가지고요, 광부들은 저 지하 몇십 미터 밑에 뜨거운 데 석탄 깨고, 간호사들은 미국 시체 닦았어요. 대학 졸업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도 미국 시체 닦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입원을 했어. 한국 간호사가 밤새 얼마나 간호를 잘했는지. 한국 여자들 바지런하고 친절하잖아요. 자기 친아버지 모시하니까 이 장관이 감동했어. 네 어느 나라에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코리아를 좋게 본 거예요. 한국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차관을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닦고 또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7억 달러 보상금 받아가 포철 세우고 자동차 세우고 했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정주영을 불렀어. 님자 조선소를 세우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놀래가지고 각하, 나룻배도 못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큰 배를 만듭니까? 하니까 그래서 당신을 부린 거 아이가? 응? 안 되는 걸 되도록 해야지. 뭔 소리냐? 우리 조상들은 거북선도 만들었는데 그거 못 만들어요. 책임지고 하시오. 응? 안 그러면 현대 문 닫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조선서가 썼어. 조선서가 서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영국의 은행에 돈 빌리러 갔더니 코리아에서 배 만들게 돈 빌려달라 하니까 은행장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보트도 못 만들면서 무슨 조선이냐. 그 참 정주영 회장이 기지가 있어요. 옛날 1,000원짜리에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가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이런 철갑선 만들었수다. 우리나라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몇백 년 전에 이 철갑선 만들어가 일본 해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돈 가만 보더니 돈을 구워준 거예요. 그 현대 조선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이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 독일 방문을 가가지고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또 일반 비행기 갈아타고 갔어요. 가서가 국빈으로 가가지고 다른 거 보기 전에
파독 광부 간호사 먼저 본 거예요. 이런 큰 넓은 자리에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모였는데 조국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다 일어서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받아요. 모두 애국가를 부르지를 못해. 대통령 부부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요 유경주 여사를 끌어안고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일하지 않는 나라 되도록 내가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게 울음바다지 울음바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은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국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된 나라가 뭐 북한에서 그 뭐 마10인가 미사일 때문에 불바다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잡할 거 없다. 미국, 일본 자유세계 딱 짜가지고 미리 쳐버려야 된다. 응? 아멘이 없어요? 응? 미리 쳐버려야지 뭘 자꾸 뭐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뭘 복잡할 게 뭐 있냐 이게. 머리 쳐버리고 북한 동포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이밥에 고깃국, 이밥에 고깃국 먹어야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겨가지고 한국은 살 빼느라고 바쁜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면 그 돈을 전부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백성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 세력은 물리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멸치 사고 콩 사야 돼. 멸공해야 돼. 그렇지요? 멸공이지 멸공. 멸콩이지 멸콩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달파 멸공이요. 응? 엉터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출해버려야 돼. 수출. 브라질로 가야 된다니까. 브라질을 보내버리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치 사고 콩 사가지고 나라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저기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빌립보 3장 13절 말씀. 아, 나는 이런 얘기하면 막 끝이 없어요. 그래 내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예, 빌립보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동지들아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2022년에 미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우리 신강 두레교회에 두레 마을에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 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호랑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를 겁을 내냐? 나라 생김새가요, 중국의 뒤통수에 망치 때리는 모습이요, 우리나라 지도가. 일본은 왜 겁을 내냐? 일본의 그 중간에 칼로 찌르는 단독 스타일이요. 조선이 화가 나면은 칼 가지고 일본 심장을 찌른다야. 중국 사람들은 뒤통수 친다야. 응?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다, 저 토끼다 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 택도 엄설이지. 우리나라 교회 부흥돼서 통일된 뒤에 세계 선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뽑은 나라지요. 그 선택된 하나라. 택한 백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초선 피플이요. 이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 조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미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전진하는 해 됩시다. 달려갑시다. 승리하는 해가 됩시다. 우리 신강들의 귀에 깃발을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부강한 나라,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코리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